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다 거꾸로 매달고 싶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할 수만 있다면 떼인 돈 다 받아들이고 싶은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봉수 Bonsoir. 봉수 Bonjour, mademoiselle.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와 량이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한 2주 만에 녹음실에 왔는데 네. 어떻게 량이님 잘 지내고 왔나요? 아주 부산 여행을 아주 그냥 칙칙폭폭 칙칙폭폭 다녀왔어요. 진짜 빠르게 갔다 왔네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부산 여행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땡! 네, 놓쳤네요. 감자님은 자, 실패. 감자님은 네. 제가 부산 가기 이전에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제주도 여행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세 글자 안 되나요? 두 글자요. 네 글자 안 되고요. 실패. 땡. 실패 땡. 저희가 순발력이 부족하네요. 자, 저희가 초반에 약간 그 새로운 인사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팟빵 후기란에 네. 큐택님께서 감자님이 본인이 예전에 들어보신 프랑스어 강사분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봉주르라고 이렇게 오픈 인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네. 그래서 인사를 좀 우아하게 프랑스어로 봉수어 마드모아zel 봉수 사랑해요 여러분. 저희가 약간 안 하던 약간 프랑스어를 잠깐 해봤는데 네. 좀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딱 여기까지 해서 딱 끊고 오늘의 주제를 양이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빌려간 돈 안 갚는 친구, 이걸 죽여 살려 입니다. 제목부터 이렇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괜찮으세요? 요거는 네. 사실 네네. 제가 감정이입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고정 청취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주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와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야기들과 응원 메시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오늘 제목만 봐도 어떤 얼굴이나 또 내가 빌려준 액수들이 떠올라서 아주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마 이런 경우 작게는 몇천 원부터 크게는 억소리 나는 단위까지 내가 돈을 빌려줄 땐 그래도 믿는 친구니까 아끼는 친구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기약도 없이 못 받고 계신 분들 분명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이런 밑도 끝도 없이 답답하고 배신감 드는 상황에 제가 그분들 찾아가서 전부 다 떼인 돈을 대신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대신 답답함을 푸는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떼인 돈 못 받고 계신 분들 중간에 너무 흥분해서 길 잃지 않게 잘 따라와요. 뿌뿌. 자, 저희 오늘 빌려간 돈 안 갚는 친구, 이걸 죽여 살려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 각자 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서 아직 못 받은 적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어떤가요, 양이님은? 저도 있어요. 현재 있습니까? 최근에 빌려준 돈들은 아닌데 네네. 저는 20대 중반 이후로 절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례가 안 된다면 액수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총 합치면 100만 원이 살짝 안 되는 돈? 총 합이? 한 사람이 빌려간 게 아니라 왜 이제 친구들이 나 20만 원만 빌려줘 금방 줄게 10만 원만 5만 원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작게 소액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혹시 그 리스트 같은 걸 보유하고 계신가요? 집에 장부가 있나요? 옛날에는 이제 그분들의 이름과 액수를 갖고 있었지만 네네. 제가 그 돈을 포기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잊고 지냈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얼굴들이 떠오르네요. 근데 잊고 지내셨다고 했는데 액수를 정확하게 100만 원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잊은 건가 약간 의심이 드는데 어떤가요? 야, 니네 다 내 돈 갚아. 갖고 와 당장.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아주 작은 돈이라도 이 인간관계에서 더군다나 친구끼리 이 금액이 얽혀 있으면 네. 내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뭐 친구인데 그냥 안 갚아도 되지 뭐 친구끼리 뭐 그런 걸 따지고 해 하지만 저 깊은 가슴속 구석 한 구석에 그 액수가 장부가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죠. 양이님. 그러면 네. 감자님은 이렇게 돈 빌려주고 아직도 못 받고 계신 돈이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 없어요. 진짜요? 네, 돈을 얻고 저 같은 경우엔 잘 안 빌려줍니다. 잘 안 빌려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안 빌려준 적이 뭐 있는 건 아니고 빌려준 적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서 빌려줄 수는 있는데 빌려주면서도 그 사람이 과연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다는 건 제 주변에 빌려주면 안 되는 인간밖에 없다. 자,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네요. 믿을 놈이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돈 내가 지키지 않으면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서 산산조각 다 불살라서 없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잘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감자님 친구분들 중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일단은 제 친구들이 제가 팟캐스트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네. 아주 잘 뭐라고 해야 될까 극소수만 알고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실명만 얘기 안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렇죠. 자, 어쨌든 양이님은 약간 현재 친구들에게 부채가 아니죠. 양이님 빌려준 상태가 좀 있고. 근데 저도 그게 워낙 25살 이전에 빌려줬던 돈들이라 그걸 아직 기억을 시간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됐다니 얼마 안 됐죠. 2년밖에 안 됐네요. 2년이래. 저 23살이에요. 23살. 방금 25살에 돈 빌려줬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좀 왔다 갔다 하신데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각자 생각하기에 돈 빌리고서 이 안 갚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돈 안 갚는 친구들에 대한 특징. 있죠. 양희님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제가 돈 빌려 가신 분들 중에 몇 명만 얘기해 주세요. 야, 니네 다시 얘기하지만 돈 갚아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겪어본 사람들은 일단 빌려갈 때 후루룩 찹 해갖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되게 얘기인가요? 자연스럽게 제가 약간 이렇게 물론 액수 자체가 저는 한 명한테 되게 큰 돈을 빌려준 건 그렇죠.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렇죠. 기억은 하지만 깊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후루룩 말려서 빌려주게 만들고 그리고 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뻔뻔하게 안 갚는달까요? 굉장히 돈 빌리는 과정에서 진짜 방금 양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연기를 배우고 온 것도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돈을 잘 빌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절실해요. 단돈 1만 원, 2만 원을 빌리는 그 과정에서도 평소에 그 친구가 나한테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절실한 축축히 젖은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빌리러 왔을 때 일단은 처음부터 그 기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얘가 오늘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러 왔구나가 그 쭈삣쭈삣하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약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돈 빌리러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탁을 하러 왔다든지가 눈빛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끔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겪어본 것들은 좀 되게 한 번에 막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빌려간 게 아니라 그랬는지 되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 지금 뭐 얼마 있어? 뭐 그래갖고 왜 이러면은 나 지금 돈 뽑아갖고 그거 좀 빌려줘. 내가 내일 줄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뭐 급하니까 나 지금 20만 원만 지금 뽑아서 줄 수 있어. 내가 내일 아니면은 못해도 일주일 안에는 내가 줄게.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쓴 현금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 네. 아무 의심 없이 알았어? 이렇게 빌려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분의 생활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윤택하게 지내고 있고 그렇죠. 돈이 있다는 게 보이지만 그렇죠. 제 돈을 갚을 생각일랑 정말 1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빌려간 친구가 SNS를 봤는데 그 친구 SNS에 여기저기 맛집이란 맛집은 아주 나보다 더 잘 먹고 다니는 사진들이 올라올 때 과연 일주일이나 2주일, 3주가 지났을 때 나의 돈을 갚을 돈은 없으면서 집 목구멍으로 들어갈 돈은 있을까? 약간 이렇게 배신감이 또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불현듯하게.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경우처럼 그냥 뭐 야, 나 뭐 20만 원만 지금 빌려줄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큰 액수를 빌릴 땐 아마 거의 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남은 생을 정말 널 따뜻하게 보필하겠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너의 하인으로서 네가 어떤 부탁을 하든지 난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네가 이번 한 번만 날 살려준다면 충분히 너한테 보필하면서 평생 은인으로서 살겠다. 이걸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굉장히 불쌍한 그 동정심을 유발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 아니면은 어디 빌릴 데도 없고 또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게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급하다는 식으로 그런 감정을 호소할 때도 있는 반면에 되게 휘몰아치듯이 돈 빌릴 때가 언제 있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쇼핑을 가요. 쇼핑을 갔는데 물건을 사려고 딱 하는데 내가 1만 원, 2만 원이 막 부족해요. 그 순간에 야 잠깐 1,000원만 줘봐. 맞아. 야 잠깐만 2만 원만 줘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계산하고 금방 줄게. 뽑아도 줄게. 금방 줄게. 이러면서 순간에 돈 쓸 때 옆에 친구가 있을 때 맞아. 바로 그냥 빌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돈들을 되게 쉽게들 잊어버리죠, 그냥. 맞아요. 빌려준 사람도 내가 방금 1, 2만 원 빌려준 거를 잊어버리고서 나중에 왜 이렇게 돈이 비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맞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친구랑 엠빵을 한다고. 네, 제가 엠빵이요? 네, 저 약간 욕 같고 좋네요. n분의 1을 한다고 제가 카드깡을 한 건 아니고 카드를 긁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10만 원을 넘게 이제 한 번에 제가 긁은 거여갖고 n분의 1을 했을 때 이제 액수가 이거는 좀 받아야 되는 금액의 액수인데 저도 까먹고 친구도 까먹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나는 또 뭐가 없었나 생각을 하다가 작년 일인데 이 방송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안 받았네. 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돈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면서 분명히 듣고서 잊어버렸던 돈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이런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맞아. 그 친구는 왜 아직도 안 갚았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아마 빌려간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할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제가 빌려준 보기에는 사람보다 빌려간 사람이 더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저희가 이게 돈의 개념이 어릴 적에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거나 막 이럴 때는 사실 뭐 1,000원, 2,000원 누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냥 맞아요. 뭐 알았어, 뭐 언제까지 갚어, 뭐 이러면서 약간 빌려주게 되는데 내가 약간 알바를 하기 시작하거나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내가 직접 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섰을 때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기분이 조금 더 예전에 어릴 때보다는 맞아. 예민하게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다르죠. 확실히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이라는 걸 알아도 그렇죠. 약간 좀 꽁돈 느낌이 강하고 그렇죠. 통장에 꽂히는 게 굉장히 정해진 날짜에 꽂힐 때 그냥 어쨌든 고맙고 이런 건 다 알아요. 다 고맙고 알긴 하지만 내 노동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은 돈 같은 경우에는 참 쉽게 나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번 돈이 통장에 꽂히면 갑자기 그거를 이제 한 달에서 세분화시키면서 그 이상 양보를 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 가지 계획도 짜잖아요. 되게 맞아요. 이걸로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지 내가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불현듯 친구가 20만 원만, 야 30만 원만, 나 급해 뭐 급하다고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 범위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금액이. 그럴 땐 오래된 친구고 한데도 참 이게
거릴 때가 조금 있어요. 빌려주고 싶어도 왜냐면 내 계획대로 쓰려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그 다른 친구들보다 제 주변의 친구들보다 직장 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정확히 날짜가 기억나네요. 2002년 월드컵 날이었습니다. 네. 술집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 응원을 하자. 네. 알았다. 그래서 막 모였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서 술을 먹자 이렇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시스템인데 한 친구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냥 온 거예요. 깜빡했다고 해서 한 친구가 그냥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네가 내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일하고 있으니까. 미친 건가? 너 일하고 있잖아. 네가 내. 네가 그냥 내줘. 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표현을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것처럼 네가 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쟤한테 네가 돈을 그냥 빌려줘도 되는 것처럼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가 빌려줘도 되는 거잖아. 뭐 어때? 네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상했었어요. 당연히 상하죠. 저도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서로 받는 용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날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자기보다 용돈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사달라고 너는 나보다 용돈이 20만 원이나 더 많이 받는데 뭐 다 어디다 쓸 거냐고 막 밥 사달라고 그러고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럴 때 아니 이거는 뭐지? 이거는 무슨 개념이지? 과연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돈의 주인이 난데 내 허락도 없이 당연히 돈이 많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냥 너니까 빌려줘도 돼. 너니까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의 모자른 용돈을 너보다 조금 많이 받는 내 용돈에서 그거를 거의 반띵을 하다시피 네가 그렇죠. 써서 왜 우리를 공통된 돈의 액수로 맞추려는 그렇죠. 이거 북한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뭐죠? 공동체 국가가 맞긴 하지만 뭐 약간 좀 애매하네요. 표현하기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어쨌든 약간 이렇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빌려줘서 거절하는 방법도 좀 약간 어렵다라는 전 생각을 갑자기 해보는데 혹시 거절해 본 적은 있나요, 량이님? 저는 주변의 친구들이 일단 그때 그 학창 시절 이후로는 딱히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우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또 그 이후에는 다들 일도 하시고 하니까 좀 근데 그렇죠. 네. 친구들도 또 성향이 이렇게 돈을 빌리는 성향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적은 있죠. 뭐 갑자기 왜 저희 카드 안 받아요? 이래서 나 현금 없는데 너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뭐 3만 원, 뭐 2만 원, 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빌려준 적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쁘고 이래서 까먹고 있다가 좀 일주일 뒤에 주거나 뭐 2주 뒤에 준 적은 있어도 그렇죠. 빌리고 안 갚는 친구도 없고 저한테 큰 돈을 빌린 친구도 없었어요. 저는. 그럼 이게 단호하게 거절해 본 적은 이제 없으신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혼자 생각만 하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할 거라고. 이런 애들이 꼭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죠. 절대 못해요. 그냥 슬쩍 손바닥만 내밀어도 덥석 잡거든요. 뭐가 아니에요. 필요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도대체 필요한 게 뭐야?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거절을 해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전적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돈을 몇 번 빌렸는데 그거를 갚지 않았던 전과라고 하죠. 전과가 있는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뭐 접근하는 방식은 늘 같아요. 급하다. 그렇죠. 꼭 필요하다. 네, 급하다. 지금 꼭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서 안 갚은 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뜻 빌려주지 못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거절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어쨌든 내가 더 궁핍하게 행동하면 돼요. 맞아. 지금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임마. 맞아. 지금 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이거 내야 되고 저거 내야 되고 교통사고 나서 수리비도 내야 되고 막 없는 말 조금 지어내기도 합니다.
네, 차 사고도 안 났는데 차 사고 났다고도 하고요. 부러지지 않았는데 부러졌다고도 하고요. 약을 줘야 되는데 뭐 단기간 복용해야 되는 약이라 약값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보험 사기 치신 거 아니죠, 감자님? 이거 약간 내용이 보험 사기인데 지금. 아, 여러분 농담이고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과장되게 좀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리러 온 사람도 굉장히 그 과장되게 와요. 돈 맞아, 빌리러 왔을 맞아, 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은 내가 빌려줘야 됩니다. 아, 지금 뭐 사기 배틀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적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아, 그치. 그러면 빌려주기 싫지. 네, 근데 단호하게 야, 너 다른 사람 돈도 안 갚는데 널 내가 뭘 믿고 빌려줘? 이러면 또 상처잖아요. 서로가 상처인데 얼굴 붉힐 필요는 없으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너 같은 애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미쳤냐? 뭐 이러면서. 솔직히 그 말이 솔직하게, 하고 싶죠. 네, 그 말이 하고 싶긴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렇게 하면은 좀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너보다 힘들어. 이렇게 해서 거기다 사기를 조금 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경험이 제가 아니라요. 네, 저도 이제 들었던 것 같네요. 제가 아니라 방금 본인 얘기라고 얘기해놓고 뭘 끝에 가서 제가 아니고요인가요? 저 이미지 관리 좀 하면 안 되나요? 늦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이렇게 1, 2만 원씩 빌리고 뭐 큰 액수도 막 빌리고 하는데 이게 왜 안 갚는 걸까요, 량이님?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왜 이 돈을 왜 안 갚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징보다는 어떤 심리인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A라는 선배의 돈을 B라는 선배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빌려갔대요. 굉장히 든든한 액수네요. 한 번에 빌려간 건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그 정도로 빌려갔는데 이제 A라는 돈 빌려준 선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느 날 술 먹고 야, 너 왜 안 갚냐고. 너 계속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해갖고 계속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그쵸. 것도 얘기할 있고 수 있죠. 이런데 왜 안 갚냐 이랬더니 그 B라는 선배가 취해서 형 내가 진짜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쓰레기인데 나 솔직히 갚을 돈 계속 있었는데 내 꽁돈 나가는 것 같아서 못 갚겠더라 형 미안해 내가 쓰레기야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솔직하다. 그냥 이거는 그냥 끝판왕 그냥 이거다. 와 진짜 뻔뻔한 걸 넘어서서 일단 솔직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갚기 싫다. 아깝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갚기 아깝다.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 현재까지도 못 갚은 상황인가요? 못 받은 상황인가요? 모르죠. 저는 그건 이제 그 대학생 때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얘기여서 그 뒤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뭐 지금쯤 절교하고 지내는 거 아니면 갚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학생 때 왜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서브로 일을 이렇게 그냥 따와서 뭐 디자인 일을 해주고 이런 걸 하더라도 학생 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생이에요. 학생 주머니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늘 구멍이 나 있죠. 그게 얼마나 센세이션하면 아직도 그 말이랑 그 선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황당해하면서 했던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넌지시 걸러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워서 못 갚겠다. 이게 참 되게 듣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기는 하잖아요. 둘이 또 되게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 B라는 그 선배도 성격 애지간히 세지 않으면 저런 말 못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양님께서 방금 지인분께서 이렇게 돈을 안 갚을 때 약간 썼던 멘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나는 멘트가 뭐가 있냐면 사장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돈 안 갚아? 왜 그러면 아니 일을 했는데 이쪽 업체 뭐 사장님이 아직 입금을 안 해주셨다. 사장님이 아직 뭔가를 안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 핑계가 아니라 나한테 연관돼 있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돈 들어올 곳에 있는 다른 사람 핑계를. 맞아. 네, 내가 그쪽에서 돈을 받으면 줄 수 있어.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기로 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너한테 갚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면 그래야 내가 너한테 돈을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지시 돌려서. 맞아.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자기 밥 먹을 돈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돌아다니면서 여자친구랑 쓸 돈은 있고 다 있는데
친구인 너한테는 갚을 돈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금 제가 말한 그 B라는 선배가 한 말하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빌린 돈은 어차피 우리는 친하잖아. 오래 알고 있었잖아. 그런 사이끼리 무슨 이런 돈 같은 거 가지고 그거는 네가 내 돈을 가져갔으니까 하는 얘기지. 야, 너는 꽁돈 번 거고 나는 꽁돈을 잃은 건데. 그렇죠. 그런 건데 그 빌려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니까.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강력하게 또 어필은 안 해요. 예, 빌려간 그 친구한테 야, 줘, 뭐 해줘, 너 안 빌려가면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고 사실 술 먹을 때 조금씩 얘기하기는 합니다. 전화로 조금씩 언제 갚어? 그럼 알았어 하면 그래 알았다. 이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중요도를. 그러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항상 입장이 다르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은 마이너스가 난 거니까 급한 거고, 맞아요. 빌려간 사람은 자기한테 플러스였기 때문에 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빌려간 사람의 신뢰는 점점점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냈더라도 좋을 땐 누구나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나쁠 때 행동하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약간 그렇죠. 인격적인 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인간관계에서 그 가운데 이 돈이라는 아이가 우뚝 서서 저울질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도 이 돈과 연결돼 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오랜만에 녹음실에 왔더니 굉장히 혀가 꼬여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친인척들 간의 이 돈 때문에 정말 감정 상하는 경우를 겪었던 분들도 많고 저 역시 좀 겪었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참 사람의 내면, 그 가장 욕심의 근본인 원인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보기 좋은 민낯이 아닌가, 또 돈이 또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빌려가서 너무 장시간 안 갚아도 내가 봐도 내가 쟤한테는 참아, 나도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달라고 내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상대방이 구구절절 말을 안 해도 맞아요. 그냥 내가 알겠는 쟤한테는 내가 맞아요. 달라고 진짜 못하겠다. 그냥 내가 좀 감수를 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일부라도 갚을 수 있었는데 안 갚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네. 이런 것들에 약간 안 갚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좀 가지각색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태도가 약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냥 좀 되게 혼자 편해요. 맞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항상 이 느긋한 마음의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돈 안 갚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열받게 하는 스타일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스타일. 양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처럼. 그런 거는 적반하장보다는 그냥 좀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그 B라는 선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추측했을 때 아마 갚았을 거예요, 그 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이제 돈을 갚으라 그랬을 때 알았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갚는다고, 누가 떼먹냐고, 막 이렇게 늘린 말을 이렇게 막 쓰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량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뛰어간 돈을 받았나요? 혹시 아니면 뭐 제가 조울증이 좀 있는데 지금 조증이에요. 그래요. 약 잘 드시고요. 제가 약간 듣는 생각에 사실 돈 빌릴 때 가까운 사이끼리 뭐 계약서 같은 거 쓰긴 어렵잖아요. 그거는 이거 만약에 뭐 한 15년 된 친구, 20년 된 친구인데 한 500, 1000, 뭐 1500, 2000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기 미안한데 그래도 나는 좀 확실한 게 좋아. 그냥 우리 언제까지 갚자라는 계약서 하나만 쓰자. 요거 사인만 하나만 하자. 그럼 내가 너한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꺼내도 되잖아요. 아니, 그 정도 액수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계약서 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해도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조차 꺼내는 게 좀 저희 나라 문화권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없고 정없고 또 뭔가 이렇게 가족 간에 연결돼 있고 친구 간에 연결돼 있고 약간 인맥으로서 약간 형성돼 있는 약간 그런 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사실관계로 확실하게 해야 되겠냐. 서로 이렇게 양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없게 그렇게 해서 그냥 넌지시 바로 통장에 꽂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과연 돈을 갚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가 나한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어떨 때는 또 어떤 만약에 이성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호감 가는 마음이 오고 가고 있어요. 사실 이성한테 그 돈 떼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위험하죠. 굉장히 호감 가는 마음이 간 게 아니고 가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맞아. 마음이 가고 있을 때 그쪽에서 조금 나 힘든데 이거 해줄 수 있으라고 했을 때 해주면 저 사람이 날 더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명감 같은 게 느껴져.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더 날 믿어줄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돈을 더 쉽게 이성 간에는 빌려주는 게 더 약간 쉬운 것 같고 그래서 더 못 받는 경우도 이성 간에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등쳐먹히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끔 이제 등쳐먹힌다고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오늘 그 언어가 조금 세신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 친한 동생이 며칠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누나, 잠깐 안 본 사이에 입이 좀 많이 거칠어졌다? 잠깐 안 본 사이라고요? 네. 원래 거칠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 진짜 좋네요. 저희가 연애 얘기랑 돈이랑 잠깐 언급을 하게 했는데 연인 관계에서 막 사귀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렸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졌을 때 만약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그냥 바로 전화해서 돈 줘 내일까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짤 없어요. 깔끔하게? 근데 약간 감정이 헤어졌는데 뭔가 좀 미묘하게 좀 남아있을 경우도 좀 있잖아요. 서로 미안한 감정도 좀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기억도 나서 돈에 대한 것까지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서 그래 그냥 그 돈 네가 써라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제가 좀 몇 명 봤거든요. 제가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돈에 그런 돈 30만 원도 들어있어요. 양희님께서 진짜 그 100만 원을 어쩜 저렇게 세분화해서 이거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저 머릿속에 결국에 다 들어있네요. 좋은 말로 할 때 돈 갚아라 다들. 오늘 저 멘트만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양희님의 전 남친분 30만 원 자, 계좌 불러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바로 입금해 주시면 돼요. 요즘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괜찮죠.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바로 30만 원 입금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계좌 나갈 거예요. 10년 전에 너다 10년 계산해봐라 너다. 여러분 안 받으신 돈이 만약에 있다. 그게 연인 사이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런 거 어떨까요? 오늘 밤 그 자식 그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보는 거예요. 내 돈 생각나니? 오랜만에 한번 내 돈 먹고 잘 지내니? 그 돈은 잘 있니? 라고 안부차 그렇죠. 그냥 안부차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괜찮죠. 그럼 바로 차단이죠.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 이제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형에 대해서 아까 이제 화를 좀 내는 적반하장형이 있고 네, 그렇죠. 몇 가지만 제가 더 언급을 할게요. 네. 막 그렇게 막 적반하장형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고 그냥 능글능글 뻔뻔한 약간 사기꾼 스타일들이 있어요. 있죠. 그냥 사람을 살살 구워 삶아갖고 그냥 아주 그냥 뱀이 그냥 몸을 사사삭 감고 지나가듯이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동정 유발하시는 막 그런 애원형 조금만 더 봐줘 한 달, 2달 막 제발 부탁해 막 이러면서 겪어본 적 있네요. 거의 뭐 구두 닦아줄 기세로 뭐 그냥 엎드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있고요.
그냥 잠수형. 아 진짜 이게 제일 답답해요. 사람 미치게 하는 네, 유형.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네. 그냥 이렇게 그냥 나를 그냥 피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네, 연락이 회피하는 되는데 거죠. 나는 돈 갚으라고 연락한 게 아닌데도 그냥 내 연락을 그냥 피해버리거나 네.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제 가끔씩 좀 큰 액수를 사업차 빌려가신 경우가 이제 약간 정치인 선거 유세형. 약간 뭐 공약하시는 거죠. 막 조금만 이게 지금 약간 차질이 생겨서 그런데 기다려 3개월 뒤에 이거 10배 펌핑 된다. 그럼 너 나 믿지? 너 나 못 믿어? 나 그렇게 봐와서 몰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막. 그냥 내가 너 약속한 걸 내가 큰맘 먹고 500 더 얹어서 준다. 기다려. 나만 믿어. 근데 그런 멘트 들으면 좀 혹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진짜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멘트 들었을 때 혹할 게 아니라 야 꺼지고 지금 내놔. 그렇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돈 갚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돈 잘 갚는 스타일의 친구 같은 경우엔 진짜 그냥 입금을 먼저 하고 문자 하나 띡 보내요. 야 얼마 입금했다. 고마워. 잘 썼다.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이런 뭐 자질구레한 그 전후 상황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할 때 꼭 한 명이 이제 카드로 다 전체 비용을 카드로 계산을 하고 좀 빠르니까요. 그리고 n분의 1로 나중에 다음날 뭐 정산을 해서 보내거나 하는데 봤을 때 확실히 저희는 이제 서로 막 그렇게 안 갚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날 바빠서 이따 보내야지 하고 까먹어서 뭐 2, 3일 뒤에 보내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뭐 신용 입금 바로. 좋네요. 자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항상 제가 제일 빠르게 입금하거든요. 1번이군요. 제가 1번이에요. 자랑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볼래요? 빌려줘보면 알 수 있네요. 잘 어때요? 갚는지 안 갚는지를. 제가 일주일만 쓰고 4배로 빌려드릴게요. 진짜 저 사기꾼 손짓 고맙네요. 불현도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과연 양희님은 이제 잘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과연 나는 돈을 잘 갚는 스타일에 속할까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봐요. 나한테 과연 내가 기억 못하는 부채가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문득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돈을 제가 안 갚은 느낌이 불현듯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이 끝나고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나도 혹시 있나? 혹시 저한테 돈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그냥 연락 주시지 말고 조용히 계셔주세요. 진짜 오늘 진짜 막말하네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돈을 이렇게 안 갚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려면 혹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런 거 혹시 양희님 있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도 주변에 이제 제가 직접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있죠.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 동안 계속 그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들어봤을 때 이거는 같이 들으면서도 그냥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안 되면은 그쵸. 찾아가. 뭐 아니면 그 민사 걸어. 라고 밖에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 내가 가서 직접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죽했으면 그 사람도 이제 답답하니까 사실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기는 한데 가장 빠른 길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늘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수하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문득 생각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돈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갚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 앉혀놓고 그 자식의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야 되겠다. 내 돈 빌려간 놈의 스마트폰을 들고 튀겠다는 거죠? 아니 튀겠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내가 인질로 잡고 저당 잡고 있겠다. 왜냐면 요새 스마트폰 고가입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뭐 거의 노트북 가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불안감 어떡할게요? 그 불안감 해소하고 싶으면 돈 갚아라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루 안에 갚는다. 진짜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내 돈은 갚을 가능성이 맞아. 굉장히 커요. 만약에 주변에 한 30만 원, 한 10만 원,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의 돈을 빌려주신 분이 있다면 그 친구를 소환하세요. 소환해서 카페에 앉아놓고 일단 즐거운 얘기 막 하세요. 엄청 즐거운 얘기요. 그 사람의 경계심을 낮춰야 합니다. 즐거운 얘기, 옛날 추억 얘기 좋잖아요. 우리 오락실 가서 50원 넣고 게임했던 얘기, 우리 약간 닭꼬치 먹으면서 뒷동산 뛰어다녔던 그런 추억 얘기 하다가 순간 들고 나오세요. 와, 진짜 방금 여러분은 지금 이걸 목소리로만 듣고 계셔서 표정을 못 보시는데 감자님 얼굴에서 느낀 게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그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사기꾼한텐 사기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기꾼에게 사기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기꾼이 다른 데 가서 사기쳐서 내 돈을 갚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농담을 조금 섞기는 했지만 내가 돈을 진짜 못 받아서 너무 답답하다면 답답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내 돈은 안 갚는데 자기 좋은 건 또 옷은 사 입고 먹을 건 먹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한번 써서라도 그 친구의 버릇을 좀 고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맞아요. 돈을 뭐 예를 들면 뭐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려갔다고 치면 돈을 몇 년을 안 갚으면서도 자기는 가오 유지를 한다고 외제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리스도 해서 뭐 집도 꼭 되게 남들 보기에 꼭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는 집에 살면서 남의 돈 막 빌려간 거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되는 돈은 일부라도 안 갚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솔직히 그거 지금 그렇게 돈을 빌릴 상황이면 남의 돈부터 갚고 지금 그거에서 그 그레이드를 내려야 돼요. 자기 생활 환경을. 맞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신뢰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떨어지는 신뢰가 나중에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냥 특히 이거 뭐 1, 2만 원 뭐 이런 친구들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항상 되게 문제가 되는 건 뭐 보증을 서주거나 이제 굉장히 좀 몇백에서부터 억 단위 액수까지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인데 저는 그 정도는 그거부터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알고 지냈고 또 친하고 하니까 저 사람을 또 믿으니까 사실 빌려주는 사람은 선뜻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진짜 상심이 너무 큽니다. 믿었던 맞아요. 사람도 믿었던 사람인데 또 내 돈까지 거기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못 받은 사람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그게 장애가 와요. 왜냐하면 쟤도 또 그러지 않을까? 맞아. 제가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또 저러진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 믿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나 30만 원만 빌려줘라고 했을 때 얘는 정말 내일 갚을 상황이었고 갚을 애였는데도 나의 이 경험 때문에 괜한 사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거는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경험이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사실 급하게 진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갚을 생각으로 빌리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주변 지인분들한테 친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빌리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과연 내가 얘한테 돈을 빌리러 가면서 이렇게 건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얘가 그래도 충분히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친구일까? 사실 급하면은 좀 앞뒤가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이 돈 관계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저는 일단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앞으로 생활하는데 정말 단 1의 지장도 없는 돈만 빌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내가 추후에 지금은 괜찮지만 추후에라도 그 돈이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빌려줄 때 만약에 나한테 그래도 이 돈부터는 액수가 좀 그래도 좀 크다라고 생각되는 본인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거기서부터는 저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냥 차용증 써서 공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는 빌리는 사람이 먼저 쓰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이 쓰자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정없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쓰기 싫다는 것 자체가 그 기간 안에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가신 분이 이게 빌려주시는 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이나 어떤 문서화해서 하나 남겨놓고 가면 그 빌려준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그게 야, 너 나 못 믿냐? 진짜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강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지금 그런 큰 돈을 아무런 그런 전혀 뭐 자기 물건을 맡기는 것도 없이 빌려놓고 너랑 나랑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랑 나랑은 이러네요. 그런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 못 믿어?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양희님께서 하시는 말을 쭉 듣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실명 얘기할 뻔했는데 동생아 잘 듣고 있지? 오빠가 그때 링크 보냈는데 방송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봐. 그냥 뭐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뭐 그런 거야. 그냥 잘 지내고 연락 좀 하자. 자, 굉장히 오늘 돈 빌려주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왠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하필 이 에피소드네요. 하필 이 에피소드에서 동생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한데 그냥 안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가족의 안부요. 잘 듣고 있지 동생아. 자, 감사하고요. 감자님이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예를 들면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리고 어떤 액수를 빌려준 액수가 있을 거고. 대부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때 안 갚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줘야지 좀 상대방한테 좀 자극이 될까요? 자, 이 페널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페널티가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주도 면밀할수록 상대가 굉장히 쪼여와요. 그 쪼여오는 감정이 있어야 저 친구가 불편해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돈 빌려간 친구가 있다면 사실 뭐 수시로 연락해서 하는 거 이거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문자에서 언제 갚을 거야? 뭐 전화해서 야, 돈 준다면서 이거는 절대 먹힐래야 먹힐 수가 없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려 상대방한테 짜증만 유발해서 잠수당할 위험성이 있고요. 잠수도 딱 맞고 그냥 회피하면 그만인 거예요. 전화로 오는 연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회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대면해야 돼요. 중요한 건 대면입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한 번, 두 번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더 좋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얼굴을 보고서 얘기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자주 해야 그 사람도 내가 빌려간 돈에 대한 그 감이 와요. 내가 쟤한테 맞아 돈을 빌렸지 이렇지 이게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만나서 내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근데 지금 감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잘 안 되면요? 연락이 안 된다. 아무리 연락이 안 돼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같은 경우엔 부모님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수소문하면 부모님이 사시는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동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방법까지 쓰면은 좀 그렇죠.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돈 빌려간 친구가 야 그걸 뭐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박을 해서 좀 더 기분 나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나오면 진짜 한 대 맞아야죠. 한 대 맞아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나의 연락을 피하고 차일피일 뭔가 이렇게 회피하고 잠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래도 다음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약간 형제 자매한테 먼저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동생아 잘 듣고 있지? 아무튼 고맙다. 오빠로서.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정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정말 중요한 금액의 액수인데 무슨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 갖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단위 이상의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내가 되게 급해하는데도 자꾸 회피하고 나한테 안 갚는다. 근데 난 돈을 갚으란 얘기를 벌써 여러 번 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안 갚은 사람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회사를 찾아가서 너를 개망신을 주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라도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고 부모님한테 본인의 딸이 내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던 이건 결국은 그거를 한 나를 맞아요. 욕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안 갚아. 내가 꼭 꽃무늬 브라우스 입고 용문신한 오빠들 보내드려야만 갚을 거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양님 말씀대로 그 상황까지 가게 만든 일을 그렇게 키운 건 빌려간 사람이죠. 맞아요. 빌려간 사람이 일을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뭘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친구를, 내 지인을, 내 가족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맞아.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 사람이 참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돈이 내가 진짜 돈이 남아 도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아닌데 내 돈을 맞아요. 쪼개서 빌려줬으면 나한테도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나는 죽지 않을 만큼이었으니까 빌려줬지만 나한테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그게 결혼 자금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전세 자금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그런 큰 돈들인데 남의 돈을 그렇게 빌려가고 안 갚는 행동 자체는 안 갚는, 뻔뻔하게 안 갚는 그 일부조차 갚으려는 노력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도둑질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약간 돈 빌려간 친구 이걸 죽여 살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참 뭔가 좀 기분이 좀 찹찹해요. 인간관계에서 돈이 딱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 사이가 이렇게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 너무 해프게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맞아요. 오늘 양희님 녹음하시면서 약간 소감 아닌 소감 어땠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돈은 안 빌려주는 거고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정말 내 품위 유지 같은 거 할 정신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빨리 남의 돈부터 갚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한 가지 소감을 한번 얘기하자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친구가 있다면 돈은 좀 빼고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냥 내가 얘가 진짜 좋아. 얘가 정말 소중해. 그 친구한테까지 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까지는 분명히 다른 쪽으로 빌리실 곳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이걸 빌렸을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걸 알고 뭐 더 나약할 수 있어질 거라는 걸 아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자영업자거나 좀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신용불량자 아니면 은행 가서 빌리세요. 네, 그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 사이에서는 그냥 요 돈은 좀 뺐으면 맞아요. 하는 생각이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분들한테 사실 뭐 저희가 신박한 어떤 대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찾아가나요? 이거는 뭐 너 돈 아이 갚을 거네? 이렇게 하고선 저희가 뭐 그 장첸 분장하고 갈 수 없잖아요. 수염 그리고 막 양이 굉장히 방금 잘했는데 한 번 더 해주시죠. 나한테 돈 1,000만 원 아이 줄 거니? 좀 빌려줘 보라오. 역시 맛깔나네요.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 량이와 감자가 한번 방문해서 쑥대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뭐 연락 한번 줘보세요. 저희도 뭐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말투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럼요. 저는 저 사극에서 쓰는 그 수염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기 용문신 스티커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약간 그분 집에 저승사자 문장으로 가서 밤에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돈 갚아야지. 요 한마디 좀 하고 싶네요. 감자님이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친구도 나 안 갚으면 데려갈 거야. 그럼 제가 가서 낮에 제가 먼저 갈게요.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돈 아이 갚을 거니? 이렇게 하고서는 밤에 잘 때 감자님이 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청취자분들의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친구한테 얼마라도 빌려준 돈 못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또 공감 토크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큰 돈 빌려주실 땐 앞으로 꼭 공증 이런 거 받으시고요. 그리고 단 5,000원, 3,000원이라도 빌려주신 돈 있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네. 내 돈 내놔라. 그거 말하는 거 항상 빌려준 사람이 뭔가 쪼잔한 것 같이 느끼고 민망해 하는데 쪼잔하면 어때요? 사실 뭐 나는 3,000원, 5,000원 뭐 땅 파서 나옵니까? 여러분 3,000원이면 로또가 3판입니다. 로또 3판에서 만약에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3,000원 그 3,000원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친구한테 야 나 지금 잠깐만 3,000원만 빌려줘. 나 로또방 가야 돼. 그거 꼭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로또를 사시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사기꾼 방송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같이 웃자고 하는 얘기죠, 량이님. 여태까지 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필이면 오늘 돈 문제 얘기하는 오늘 방송이 우리 둘 다 제일 약간 사기꾼 같네요. 아무튼 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좀 잊고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봐요. 네.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깨끗이 있는 것도 나의 정신 건강에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등짝을 그냥 주먹으로 몇 대 패주세요. 그래. 내가 너 한 이거 금액만큼 때릴게. 이러면서 시원하게 때리고서 그냥 많은 것도 뭐 구질구질하게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네. 자, 양님께서 저희 마지막으로 메일 주소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 메일 주소는요. ajj0211@네이버.com이고요. 오늘 왜 이렇게 끊죠? 오늘 굉장히 정신도 양이님 오늘 정신이 끊었다 붙었다 하는 것처럼 메일도 굉장히 끊었다 붙었다 읽어주시네요. 어쨌든 우리 메일 거기로 연락 주시고요. 네. 그리고 멘트가 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초록창에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아직 뭐 그 주소 등록은 안 해놔서 저희가 올린 포스트들을 이제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를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블로그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한테 뭐 고민, 대나무숲 그리고 그냥 저희랑 수다 떨고 싶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블로그에 저희 개인적인 감자와 량이의 또 포스팅도 볼 수 있으시니까요. 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쁘게 꾹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